자, 이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이론을 배우셨으니까 연습 문제 실기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를 이론 잘 배우시고 나온 문제 이제 푸실 텐데, 일단 입력시 유의사항 한번 볼게요. 이게 자격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랍니다. 자, 회사는 이제 4002번에다가 문제를 쭉 풀 거고요. 적요, 그 다음에 기초코드 등록, 카드 등 사용 여부라는 입력하지 않는다. 보통 적요는 입력하지 말란 얘기고, 기초코드 등록도 안 뜰 거고, 카드 등 사용 여부도 안 뜰 거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 명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절한 과목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이제 회사는 4002번이에요. 4002번으로 바꾸시고 일반 전표 입력에 화면을 좀 줄여놨네요. 여러분 문제랑 같이 볼 수 있도록. 자, 문제 보고 갈게요. 날짜는 1월 1일이죠. 대원상해에 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 상품 팔았죠. 상품 판매 대금 150이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분기를 하실 때는 초보자들은 나는 현금을 먼저 알겠다. 현적이 현금 이렇게 하시는데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숙달이 되시면 이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품을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온 거지 뭐 느닷없이 상품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저 같으면 이거 지금 현금하고 상품 매출이니까 입금전표 써도 되는데, 문제 푸실 때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쓰지 마시고 차변 대변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대변하고 상품 매출을 먼저, 상품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 수익을 먼저 잡고 거래처는 필요 없습니다. 150. 그리고 왼쪽 차변에 돈 들어왔죠. 현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봅니다. 다 하고 나서 밑에 이제 여기도 분계 보이니까 수익이 발생한 거고 자산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거는 채권 채무가 아니고 그냥 수익이에요. 그렇죠. 걸칠 필요 없어. 근데 걸고 싶어. 있으면 걸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없네요. 없으면 만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상품을 팔았습니다. 상품 팔았죠? 수익을 잡을게요. 저는 이제 상품 매출 이렇게 안 할게요. 상품 쳐버리니까 이름이 찍혀버리네요. 상품 매출 쭉 이렇게 안 하고 바로 번호로 치겠습니다. 100만원의 수익 잡고요. 엔터, 여기 날짜 치지 마시고 엔터 쳐서 여기서부터 틀렸구나. 그럼 고치시면 돼. 현금으로 받았죠. 왼쪽에 차변 쓰시고 현금이라고 하지 않고, 현금은 가장 많이 쓰는 번호니까 되도록이면 코드 번호를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죠? 수익이 발생하고 자산이 들어왔고, 수익이 발생하고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1월 3일자 보겠습니다. 부산 상해에 상품 8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수익이 발생했구나. 상품 매출 800. 자, 팔았으면 뭘 받아야 되겠죠? 전액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로 받습니다.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뭐 들어오죠?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는 통화대용 증권이죠.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수원 상사에 상품 200만원을 매출했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200. 수익 잡고 왼쪽에 돈 받습니다. 동점 발행 당좌 수표. 타인. 여기서 말하는 동점은 타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수원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즉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통화 대용 증권이죠. 현금이라고 합니다. 5일날 영업부 사원의 식대가 현금으로 나갑니다. 자,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1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상품 팔고 현금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의 증가. 2번은 상품 팔고 현금 받았다. 현금의 증가. 3번은 상품 팔고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받았다.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의 증가. 네 번째는 타인 발행 당좌수표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의 증가. 현금의 증가는 차변.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현금이 나가네요. 식사를 했죠. 현금으로 지급했어. 돈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먼저 비용이 발생했구나.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거, 이거 뭐 이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외워야 되겠어요? 사원 식대가 복리후생비구나. 여기 800번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24,000원 플러스 키 누르시고
대변에 돈 나갔죠. 현금의 감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든 거예요. 1월 6일자 사무용 책상을 사왔어요. 자, 책상은 책상을 사올 때는 자산인데 책상은 책상이라고 하지 않고 다 묶어서 비품이라고 합니다. 뭐 책상, 뭐 에어컨, 뭐 컴퓨터 이런 것들 비품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나중에 유형자산 편에서 배워요. 이 자산이 증가했구나. 50만 원이죠. 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관심사는 현금 및 현금적 자산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로 줬어요. 뭐가 나가야 돼요?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는 나한테 현금으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 현금이 사라져야 됩니다. (7일) 우리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예금 계좌에다가 현금을 500만원 입금합니다. 자, 늘어나는 거는 당좌예금, 없어지는 건 현금이죠. 차변에 당좌예금 통장에 500 집어넣고 자산의 증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8일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해서 당좌예금 계좌에 넣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죠. 보통예금 빼고 자산 감소, 당좌예금 통장에 돈 늘어나고 이렇게.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것은 지출된 출제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15회 때 이거는 회계 1급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8일까지) 봤죠? 자, 9일 문제 볼게요. 본사 당좌예금 계좌 잔액 부족에 대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당좌예금 계좌로 300만원 이체합니다.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지고 똑같은 문제네요. 300. 왼쪽에 당좌예금에다 돈 집어넣어요. 회계 1급에서 나왔네요. 10일날 강릉상회에서 상품을 사옵니다. 사왔죠? 차변에 상품이라고 합니다. 200만원에 사왔네요. 그럼 이제 뭐가 나가야 되겠죠? 돈 나가네요. 현금으로 주고, 현금으로 10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어디서 빠져나간다고요? 나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당좌예금의 감소. 11일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현금을 입금시킵니다. 늘어나는 것은 보통예금 통장이고 없어지는 것은 현금이겠죠. 오른쪽으로 빼시고. 12일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결산이자 21,000원이 입금이 됩니다. 자, 통장에 돈 찍혔다는 얘기예요. 통장에 돈이 늘어났어. 21,000원. 자, 오른쪽에 뭐가 생겨야 되느냐? 이자가 찍혔다잖아요. 수익. 오른쪽에 생길 수 있는 건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자 수익. 영업에 수익이 발생했네요. 13일자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돼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빼고 왼쪽에 뭐가 생겨야 되겠어요? 비용, 통신비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고 통신비 800번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이론을 배우시면 여기 출제됐던 문제는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현금 출납장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현금 출납장은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날짜별로. 우리는 여기 현금 출납장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 전에 전표 출력 받고 분계장 봤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장부조에 별로 안 나오고 현금 출납장부터 자주 나옵니다. 현금 출납장에 가서 날짜를 1월 엔터 치면 12월 말인데 1월 13일까지만 분개했잖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먼저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입금이라는 얘기는 돈이 들어온 거고 출금은 나간 거예요. 이런 거 모를 사람 없겠지. 자, 그런데 전년도에 이 회사는 작년에 2016년도에 현금이 500 남아서 넘어왔어요. 이제 이것도 계정으로 보면 이쪽이 차변인 거예요. 이쪽이 대변인 거고 있는데 1월 2일 날
150 들어왔고 100 들어왔고 800 들어왔고 200 들어왔고 그래서 계속 돈이 늘어나죠. 여기 잔액이. 그 다음에 24,000원 나갔고 해서 계속 돈이 줄어들어.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11일 현재의 현금 잔액은 597만 6천원이 현재 잔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이라는 계정의 증감 변화를 쭉 알고 싶다. 그때 쓰는 게 현금 출납장입니다. 즉 현금 계정의 계정별 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보고 읽을 줄 아시겠죠? 출력하려면 뭐 조회 안 돼, 이게 학습용 지원 안 되니까 요걸 보고 주로 물어보는 것은 뭐 이 현금의 증감 감소 내역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조회해가지고 여기가 입금된 내역이고 여기가 출금된 내역이고 이쪽이 잔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의 잔액 5976000원은 여기 일반 전표에 가면 우리가 1월 13일까지 입력했잖아요. 이거 잔액이잖아. 5976000 똑같은 거죠. 여기서도 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을 봐야 되겠죠. 계정별 원장은 각 계정 과목별로 증감 변화를 보는 장부입니다. 현금 계정을 빼고 현금 계정은 현금 출납장이라는 계정별 원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 거를 여기 1월달 13달 동안에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있잖아요. 상품 매출, 현금만 다 본 거니까 복리후생비, 뭐 비품 이런 것들을 보는 장부가 계정별 원장이에요. 들어가 봅시다. 1월달부터 1 엔터, 그 다음에 1월 13일까지만. 그 이후로는 없죠. 엔터 쳐봐요. 그럼 이제 모든 계정 과목들이 다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보고 읽을 줄 아시면 되겠죠. 일단 현금 계정은 입력이 안 돼요. 여기다 현금 입력해보고 F2 눌러볼게요. 현금이 아예 없죠. 현금의 계정별 원장은 현금 출납장이 별도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조회할 수는 없어요. 그거 뺀 나머지 거. 자, 그리고 이제 보는 방법을 아셔야 되니까 이 당좌 예금이라는 건 자산이죠. 얘는 이제 입금 출금이 아니라 차변 대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계정이야. 이렇게. 주인공은 당좌 예금이고요.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이 증가가 찍히는 겁니다. 이거 작년도에 남은 당좌예금 잔액이 넘어왔고 1월 7일과 8일, 9일, 10일에 당좌예금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지금 잔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 1월 10일 날 당좌예금이 감소했네요. 그래서 잔액은 이렇게 돼 있다. 즉 자산은 모든 형태가 지금 현금하고 똑같네요. 현금은 여기가 입금 이렇게 써준 거고 현금 출납장은 여기를 출금이라고만 더 보기 쉽게 해주는 것 뿐이고 차변 대변은 똑같습니다.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통예금 볼게요.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작년에 보통예금 잔액이 1370 있는데 600 나가고 300 나가고 500 들어오고 21,000 들어오고 34,000 나가고 외상매출금은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분계가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하고 나면 곧바로 계정별 원장이 다 작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 읽을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현금 계정, 당좌예금, 보통예금 배우셨고 저쪽에 가면 비용도 하나 있었죠. 뭐 복리후생비라는 것도 있고 얘는 비용이니까. 그리고 왜 얘들은 전기 2월이 없나? 손익계산 항목인 수익과 비용은 그 잔액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 2월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뭐 내용이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결산을 배워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비용이니까 이쪽이 비용의 발생. 혹시 소멸된 게 있으면 소멸. 만약 이게 수익 항목이면 이쪽에 수익이 발생이겠죠. 우리 수익 중에서 상품 매출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수익 발생한 거야. 계속 다. 혹시 소멸한 게 있으면 여기 찍힐 거고. 그래서 전표를 입력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 봤던 현금 출납장도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겠고 계정별 원장도 각 계정의 증감 변화를 보고 읽을 줄 아시면 됩니다. 차변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자산이면 증가 감소, 부채면 오른쪽이 증가 감소, 자본도 마찬가지.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걸 보고 읽을 줄 아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단기 금융상품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자부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현금 100만원을 입금합니다. 정기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정기예금 만 6개월짜리 정기예금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갑니다. 1월 15일자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1월분 정기 적금을 예금하기 위해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체 입금한대요. 그러니까 정기 적금에 돈 넣기 위해서 보통예금에서 돈 나가니까 이번에는 정기 적금이라고 증가시켜 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을 빼주시고 16일 신한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습니다. 정기예금이 생길 때 왼쪽에 이렇게 생겼겠죠? 왼쪽에 만기가 돼서 원금과 단기 발생분 이자가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됩니다. 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죠? 정기예금을 없애고 원금 1000만원짜리 생길 때 왼쪽, 없어질 때 오른쪽. 자,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데 원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이자랑 같이 들어와요. 그러려고 정기예금 든 거 아니야? 그래서 편 50만원.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이 부족하죠. 오른쪽에다 마저 채워야 돼. 이 50만원이 뭐냐 그럼? 추가로 받는 게 뭐예요? 이자야, 이자. 이자 수익, 영업에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오른쪽에 수익 발생. 정기예금 생겼다가 생길 때 왼쪽, 얘는 100만원이지만 1000만원이면 그 다음에 없을 때 오른쪽, 그리고 돈이 추가로 더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일자 정기예금 1억 원을 해약해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합니다. 그런데 수입이자도 같이 들어옵니다. 얘하고 내용 똑같네요. 숫자만 다르네요. 정기예금을 없앨게요. 1억 100 플러스 왼쪽에 돈 들어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까지 한꺼번에 1억 200 그리고 나머지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지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